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 계시는 멜콩TV 시청자 여러분, 전국에 계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 보니까 기온이 조금 내려간 것 같아요. 어떻게 간밤에 밤잠 설치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잠을 푹 자야 낮에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연일 정말 뜨거운 무더위에 초열대야 현상 뭐 이런 것 때문에 참 지난 여름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월 15일을 기점으로 이 동해 바닷물도 좀 차가워져 가지고 사실상 8월 중순이면은 해수욕장도 문을 닫는다라는 소리를 제가 대학교 시절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직까지도 이 장렬하는 태양의 동해안에 어떤 우리 비서인파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열기 속에서도 우리의 또 정치와 또 정책에 대한 이야기 우리 멜콩TV가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정말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또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요일의 열정남 다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유동규 전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목소리가 살짝 쉰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지금 이제 연습을 안 하다가 네. 이제 예전에 학생 때처럼 연습을 지금 이제 하니까 이게 평소에 안 쓰는 근육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음이라는 게 주파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주파수를 만들어야 그 음정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고음역에 그 주파수를 만들어내려면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 음역대에 주파수를 만들 이유가 없다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목에 있는 근육을 쓸 일이 별로 없었는데 예, 그러니까 성대를 쓸 일이 없었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주파수를 만들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무리가 오는 거죠. 아하.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데 노래는 원래 핑계가 없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뭐 그때까지 컨디션 다시 찾아서. 그럼요. 예. 결국 올림픽 4년 만에 한번 오는 것. 정말 그 결정적인 진실의 순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얼마 전에 그 57kg급 우리 태권도 여자 선수 우리가 전 세계 24위였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 1, 2, 3위 싹 다 하고 금메달 땄던 그때 본인이 아침에 뭐라고 했냐면 아침에 일어났더니만 오늘 내가 금메달 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랄 정도로 자기 평생 최고의 컨디션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유 본부장님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또 모레 있을 또 8월 14일 우리 짜잔 우리 8월 15일 또 목요일입니다. 이제 3일 남았거든요. 그동안 컨디션 잘 조정해서 베스트 컨디션으로 정말 금메달 따는 유바로티의 데뷔 무대가 되기를 기원하는데요. 지금 유경수 여사 서거 50주년 50주기 추모음악회를 다가오는 8월 15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 2호선 신당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공감 아트홀에서 합니다. 지금 저희가 매일 이렇게 광고도 드리고 하는데요. 많이들 와주시고 지금 유동규 우리 본부장님이 테너로서 지금 데뷔를 하고 또 아리따운 또 소프라노 한 분이 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서울 로망스 예술 무대인데 또 멋진 오케스트라도 같이 오십니다. 열린 음악회와 같은 무대로 하기 때문에 또 일부 순서는 저희가 또 저를 비롯해서 또 기존에 우리 멜콩 히어로스들이 모여서 하는 토크 콘서트를 하고 이어서 우리 유바로티의 데뷔 무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곡들이 또 유경수 여사님을 추모하는 곡들로 많이 있고 하니까 정말 많은 관심, 해외에 계신 분들 그날 저희가 전 세계로 실시간 생방송 송출을 합니다.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그때에 우리 서울 인근에 계시는 우리 멜콩TV 시청자 여러분, 또 유동규TV 시청자 여러분, 또 이영풍TV 시청자 여러분을 비롯한 자유애국 시민들 많이 와주신다고 하면은 정말 유경수 여사님 서거하신 지 50주년, 탄신하신 지 100주년 되는 날을 정말 뜻깊게 기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만큼 얼마나 지금 유동규 본부장님이
피를 토하면서까지 정말 준비하시는지 오늘 목소리만 들어도 제가 가슴이 울컥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송암님 타이타닉이 움직이는 소리 같아요 라는 말씀을 주셨고, 호시절님, 유흥수 여사님 충무음악회 응원합니다. 또 교동아시님 반갑습니다. 네, 배회숙님 멸콩 감사합니다. 최일근님도 감사합니다. 많이들 응원해 주신 것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정말 변호사로서 정말 이렇게 해줄 수 있다면 정말 이런 피고인은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현실에 있기 어려운 일이 사실 통계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1.8일에 변호인 접견 1번, 송영길, 김용 1.4일에 1번, 거의 매일 내지 하루 걸러 하루, 사실 주말을 빼면은 실질적으로 매일 변호인 접견을 했다라는데, 변호인으로서 실화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동규 본부장님, 사실 적지 않은 기간 이 깜빵에서 정말 수감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 얘기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분통이 터집니다. 분턱이 터진다. 야. 예. 그래서 왜냐하면 예.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예. 아. 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올 수 있나, 네네. 오나마나 이 정도였는데, 예. 보통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예. 일반적으로, 예, 뭐 이렇게 그렇죠. 예. 저기 그 주수도라고, 아, 옛날에 예, 그 다단계 사기에서 사기했던 수조원의 피해를 입혔던 주수도. 그 사람이 우리 라인에 있었어요. 오. 우리 라인에 있었는데, 어. 이제 우리가 이제 접견 그거를 보면은 아침에 나 이렇게 전날 저녁에 네. 나 이래서 보면은 다음날 이제 접견 누군지, 그러니까 변호사 접견은 변호인 접견, 일반 하고 접견. 일반 접견 이게 예. 따로 딱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변호사 접견 있나 없나 어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전날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청하면은 그거를 당사자한테 알려야 되니까. 예, 그래서 딱 알 수 있는데 그게 주수도가 거의 매일 했어요. 주수도가. 예. 주수도가 예. 한마디로 국민들한테 예. 삥 쳐가지고 뜯어가지고 있는 사기 쳐먹은 돈 가지고 변호사 예. 선임했다는 그 말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저기 다단계 사기자들 네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의 매일 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국가보안법 아, 국가보안법. 예, 네. 걸린 사람도 아. 변호사 접견을 자주 옵니다. 그렇죠. 그거는 또 이제 민변이나 이런 데서 조직적으로 후원을 하니까 그렇게 예. 케이스가 많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공산주의자들 예. 완전 빨갱이거든요. 예. 예, 그런 사람들도 변호사 접견이 오는데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우리 멸콩 TV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물 좀 드세요. 목소리를 네. 좀 네. 가다듬으셔야 될 것 같아요. 국가보안법이라나 간첩으로 구속되면은 그 수사는 기존에는 문재인이 집권하기 전에는 국정원에서 했습니다. 근데 국정원에서 구속시켜 놓으면은 민변에서 하루 종일 변호사 선임을 해서 변호인 접견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아예 봉쇄를 해버립니다. 진술조차를 못하도록 해서 하루 종일 변호사 접견을 한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국정원 직원들 조사를 못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국사범들, 국가의 안전을 위배하는 사람들한테는 법률로서 변호인 접견을 제한을 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어. 그래서 지금 이 유동규 본부장님이 거의 절반은 변호사예요. 실무적으로 몸으로 체험해서 새끼 변호사보다 훨씬 더 잘 아시네. 그런 부분이 있고, 사기 쳐가지고, 네 돈이냐, 내 돈이냐 해서 돈 많은 인간들은 변호사 선임해서 집사 변호사 고용해서 하루 종일 변호인 접견 해버린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지금 그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변호사들이 와갖고 사건 관련돼서는 예. 변호사들이 원래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간간이 와가지고 예. 지금 이제 상태가 어떤지, 예. 그 다음에 이제 결론 준비하고, 예.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그 정도 수준인데 네네. 이거는 이제 매일 오는 거는 이렇게 매일매일 심리 상태를 체크하고 예? 변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안에 있다 보면 변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결국
한마디로 이재명 방탄용, 진술 변경 방지용 변호인 접견이다. 그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네요. 예, 예. 와.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희 그저 엄청나게 네. 예,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게 만약에 개인 돈 들여서 이렇게 하잖아요. 예, 예. 아, 정말 이거 뭐 대기업 회장 아니고는 아, 그럼요. 이런 변호를 하기 어렵습니다. 와. 하루에 저기 그 변접 나가는 게 있잖아요. 변호인 접견을 변접이라고 예. 하죠. 예, 예. 변호사 접견 나가는 게 그 하루 비용이 얼마죠? 아, 보통 이제 수입 약정하기에 따라 다른데 수입료를 좀 크게 하면은 로펌에서요. 예, 로펌에서. 크게 하면은 거기에서 변호인 접견료를 다 포함해서 하지만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라고 해서 접견 전용 변호사. 예. 실제로 이제 변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까지 하면서 나왔던 것이 젊은 여자 변호사들을 변호인 접견용으로 예. 따로 선임을 해서 예. 계속 하루 종일 거기 예. 앉아가지고 예. 얘기하고 예. 뭐 물 마시고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예. 그런 의혹 때문에 예. 예전에 이 법조계에서도 한때 예. 문제가 됐었던 그런 예.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와. 보통 얼마죠, 그게? 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가 알기로는 법마다 상당히 좀 다르긴 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 시간당 5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당 50만 원 정도에서 그러니까 보통 하루 정도면 500만 원. 네. 원래 그 법정 출정비가 하루에 500만 원 정도 잡히잖아요. 큰 펌들은 그렇게도 받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잡히는데 이게 만약에 이 정도로 매일 갔으면 이것만 해도 그러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냥 500만 원 말고 100만 원만 잡아도 예. 100번 갔으면 예? 얼마입니까? 와, 그 자체로 1억 원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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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100번만 근데 한 180번 정도 했다니까 이것만 야. 해도 2억이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변호사가 재판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재판하는데 그렇죠. 예. 5명 정도가 들러붙으니까 예, 예. 이거는 5명 1인당 5명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영하고 뭐 이렇게 정진상이나 이재명하고 같이 이렇게 재판한다. 예. 그럼 10명씩 나와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은 예.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법무부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변호인 접견 현황에 따르면은 이화영은 2022년 9월 28일 수감된 이후 지난달 그러니까 7월 11일까지 지난달입니다. 8월도 아니에요. 예. 얼마냐? 343번. 와,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주말 빼고 거의 매일 아닙니까? 343회의 변을 접견했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회당, 물론 뭐 그렇게 받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이거를 1회당 10만 원을 해, 100만 원을 하면은 3억 4,800. 변호인 접견 비용만 해도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하루 종일하면요. 무조건 100만 원 무조건 넘습니다. 이 하루 일당 변호사님. 와. 예. 진짜. 그래 놓고는 이게 아시다시피 변호인 접견은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은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주중에 거의 지금 구속돼 있는 동안 매일 변호인 접견을 했다는데 오전 오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언제 검사가 불러가지고 술 먹이고 예. 회 먹이고 예. 회유했다는 거예요? 그거 수사할 때 맨날 옆에서 변호인 항상 접견하면서 같이 그 부장판사 출신 옆에 있었는데 언제 회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에 불려갈 때 그러면 교도소만 오고 검찰 불려갈 때는 안 갔다는 겁니까? 입회를 안 했다는 거예요? 더 말이 안 되지. 더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검찰 불려갈 때 변호인 입회하는데 예. 반드시 입회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입회하는데 변호인도 눈 감고 예. 교도관도 눈 감고 예. 그러면 이화영 교도관만 눈 감느냐? 그렇지 않고 김성태 교도관도 눈 감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김성태 교도관이 만약에 본부에 들어가가지고 네네. 그 사실을 알리면 예. 검사도 뭐가지 다 뭐가집니다. 다 먹어져야.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화영이를 결국 그 평균 1.8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인데 주말 빼면은 사실상 이거는 거의 매일 만났다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인 그거 변호했던 사람들 지금 다 대장동 변호사들 대박, 대장동 로또 대박해서 이번에 공천 받아가지고 다 배치 달았잖아요.
아,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검찰청 불려가면은 참고인들 같은 경우는 밥 좀 사주잖아요. 예. 그쵸? 그렇게도 했죠. 예. 예, 그 지금은 밥도 안 사주더라고요. 이화영 이후에. 오호. 아예. 아예. 예, 그러니까 아, 참고인 가갖고 내 돈으로 밥 사 먹고 밥 와야 사 돼요. 먹고 와야 돼. 하루 종일 일도 못 하는데. 일도 못 하는데. 예, 그러니까 누가 참고인 가고 싶겠냐 이거죠. 예. 와, 진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흙탕물 친다고. 그렇죠. 교도소 안에서도 이제 뭐냐면 이 사람 때문에 교도관들이 예. 훨씬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정말 사법 아니, 그러니까 정말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것을 넘어서 이건 도대체 법치주의를 개판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교도관분들이 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네. 거기에 지키고 다 있었는 사람들이 황당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완전 징계감이잖아. 그거 보고도 나 가만히 놔뒀다고 하면은. 징계 정도가 아니라 잘린다니까요. 네. 바로 그냥 바로 해고해요. 네. 그 정도면. 그러니까 게다가 술을 먹었다, 회를 먹었다. 아니 바깥에 음식을 못 먹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특히 예. 먹는 거 하나도 외부 음식을 못 먹게 합니다. 잘못 먹였다가 거기에 독 배탈- 들어서 아니, 죽어버리면 어떡해. 죽는 것 떠나서요. 배탈 배탈- 나잖아요. 배탈 나가지고 식중독이라도 걸리면은 예. 뭐 먹어서 그랬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아 저기 갔는데 뭐 먹었다. 이러면은 교도관 난리 납니다. 그거 보고 안 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음식을 아예 못 먹게 해요. 야, 진짜. 그런데 게다가 이제 뭐냐면 교대를 많이 해요. 그렇죠. 2시간 간격으로 한 번씩. 이렇게. 예, 그러면 교대하는데 그 교대 보고자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 예. 그리고 한 명이 아니라 복수면은요. 예. 2명 이상의 교도관 있으면요. 보고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둘이 체계상.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이화영이가 거의 한 2년 정도 2년도 안 됐지 동안 이제 343회 변호인 접견을 했고 김영희 같은 경우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354일 날 수감돼 있습니다. 1년 조금 안 되게. 그런데 변호인 접견이 얼마냐? 246회라고 합니다. 예. 결국 354일 수감됐는데 354일이면 365일로 그냥 봐요. 그럼 1년이죠. 1년에 우리가 요즘 그 일요일이 그 45주 정도 되니까 45일, 토요일 하면은 90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공휴일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한 10일 정도 한다고 하면은 90일에 100일 정도는 네. 공휴일로 변호인 접견이 안 돼. 그러면은 354일에 100일 빼면 얼마예요? 254일이잖아요. 그러면은 246회 했다는 것은 사실상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빼고 매일 변호인 접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추석 명절 있죠. 예. 설날 명절 있죠. 예. 그것만 6일, 7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거 빼고 나면은 매일이란 말이에요. 매일. 아니, 재벌 회장도 깜빵 가 있을 때 매일 접견은 안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결과가 뭐야? 예. 그 결과.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사람들 말 맞추고 네. 누가 회유했네 뭐네 하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주위에 있던 김영희 주위에 있던 애들 위증해가지고 예. 갔죠. 지금 깜빵 갔잖아 지금. 깜빵 갔다가 지금 깜빵 이제 갔잖아요. 보석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 변호사가 변호인의 조력을 발릴 권리는 최대한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건 헌법상 권리예요. 그렇지만 사실과 다르도록 뭐라고 지시하고 할 권한은 없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엔 변호사도 잘못하면은 증거인멸 교사, 위증 교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니까 진술 거부권 행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진술을 바꿨다. 왔다. 이게 도대체 뭔가요, 이게? 지금 저기 그 이재명 그 사단에서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이제 정당으로 부르고 싶진 않아요. 그 이재명 그래서 민주당을 이재명 사당이라고 하시는구나. 예, 이재명 사단. 예. 예. 이재명 사단이 뭐를 했냐면 국회 소통관에서 네네. 국회의원 한 5명, 4-5명이 참여하고 거기 그 변호사 모임 참여하고 예. 그다음에 민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변호사 모임인데 뭐냐면 이제 여기 검사 맞다. 변호사. 검사들의 뭐 위증, 허위
뭐 그 예. 의혹위원회 민주당 예. 내에 있는 위원회. 예, 아니 그러니까 검사를 검사하는 예. 뭐 모임 예, 맞아요. 해가지고 시민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시민단체랑 별거를 다 한다. 그다음에 다른 또 시민단체 예. 해가지고 뭐를 했느냐 소통관 국회 소통관에서 음. 유동규를 타도하게 한 예, 맞아요.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멜콩 TV에서 지난주에 하신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저 개인 한 명을 예. 그 공당에서 국회의원 여러 명과 예.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겨작한 게 뭐냐면 유동규 저거 왜 기소 안 해? 예,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기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기소거리가 안 되니까 못한 거지. 당연히.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문재인 검찰에서도 못했던 그런 것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유동규 괴롭히기를 이제 시전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다 동원돼 가지고. 예, 예. 근데 그걸 왜 하느냐? 김용이 요구할 거예요. 분명히. 아하. 예. 왜냐면 유동규 저 새끼 가만두면 안 돼. 어허. 그다음에 이재명도 열임 엄청 받아 있을 그렇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김용 달래기 이로 이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쇼하는구나. 김용이 무죄다. 김용은 막 그런데 그럼 무죄인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그럼 판사가 저기 징역 5년 때립니까? 그렇죠. 실형 5년이 실형 5년. 실형 예. 5년은 거의 살인 미수급이에요. 살인 아니 미수급. 그리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왜 그러면 위증은 요구합니까 위증을? 아하. 그 자기 때문에 지금 감옥도 두 사람도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뻔뻔하기가 그냥 인간들이 어떻게 이 정도로 뻔뻔하나 미안하지도 않나 남의 인생 조져놓고 또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위증 요구해갖고 위증으로 지금 김용 때문에 위증돼 있는 사람이 교사 2명에다가 위증범 하나 해갖고 3명이에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이화영 측도 지금 위증으로 지금 3명인가 여기도 걸려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화영, 김용 이 재판에서 위증이 난무했고 그렇죠. 이재명 재판에서도 지금 위증이 저는 난무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증인들 있잖아요. 네네. 그동안 증인들이 나와서 했던 이야기랑 네네. 이재명이 불러들인 이재명의 그 말하자면 측근들 예, 예. 불러들여서 증언하겠거든요. 네네.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은 180도 틀려요. 네네. 현실에 맞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검사가 추궁하니까 대답도 잘 못해. 그런 사람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이재명을 변호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데가 지금 거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실 저도 지금 형사사건 적지 않게, 김연옥님, 저희 감사합니다. 네. 슈퍼챗 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멸콩 TV를 무럭무럭 진짜 네. 여름에 우리 죽순 크도록 키워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후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 시점에 또 우리가 우리 멸콩 TV 후원 3종 세트,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거기에 과외로 또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신다고 하면은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밑에 또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 멸콩TV 또 자율시청료 후원금 또 저희가 또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동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을, 좋은 분들을, 주옥 같은 분들, 우리가 이른바 멸콩 히어로즈라고 부릅니다. 우리 멸콩 히어로즈, 지구를 구하는, 대한민국 구하는 멸콩 히어로즈를 구하고 이분들 더 나라에 더 크게 쓰이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또 많은 후원들이 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다가오는 8월 15일 유경수 여사님 50주기 우리 추모하는 모임도 저희가 멸콩TV와 또 애국기업 환신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분과 관련해서 후원 요청을 따로 드리진 않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모든 것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해 주신다고 하면은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에 쏙 들 수 있는 또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또 한 번 더 이렇게 또 보내주셔가지고 김현웅님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야, 참 그렇습니다. 이게 참 민주당 미운 건 맞지만 입으로만 떠오르는 우파는 너무 한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영님, 정말 입으로만 하는 것을 넘어서 행동으로 보이는 그런
행동하는 우파 한번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이기성님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 유재성님 또 그 앞에 쓰신 글 올리셨는데요.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임종석 전 문재인 때 비서실장을 소환했습니다. 이제 조국 문재인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이화영에 대한 대북 송금 재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번 신임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 기대된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햇슬 0406님 생긴 만큼 똑똑한 이동규님 생긴 건 자체가 똑똑하고 브라이트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100% 공감합니다. 우리 이동규 본부장님 흐뭇하게 웃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캠낙피씨님 또 감사합니다. 네, 유봉정님. 제일 싫어하는 게 제가 생각보다 똑똑하다. 생긴 만큼 똑똑하다. 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호기심이 많아갖고 네네. 생각보다 똑똑하다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거를 제가 찾아가서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네? 막 전화해서 물어볼 수가 없고. 네네네. 감사합니다. 캠낙피싱님 멸콩 슈퍼챗 정말 우리 멸콩 TV를 향한 일편단심 붉은 마음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이어서 이화영 아까 지금 보니까 이화영 재판도 지금 항소심 진행되고 있고 다가오는 8월 27일 드디어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 다가오는 8월 23일 날 열린다고요? 예. 참 이거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서울지방법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사건 이건 앞으로도 증인이 줄줄이 있지만 오히려 수원지방법원에서 있는 이재명에 대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보다가 아니라 지금 신진호 부장판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웬만한 건 다 자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속히 진행하면 6개월 내에도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은 판사님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이제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재판이 늘어지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면 저쪽에서 아무리 늘리고 싶어도 늘리는데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또 어떤 맥락이 있냐면은 옛날에 이게 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재명 재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도급도 없이 늘어지는 핵심적 이유가 중에 가장 핵심적 이유가 검수완박이라고 하면서 검찰청의 수사 권한을 없애면서 검찰 조사의 증거 능력을 부동의하면 쓰레기로 만든 거예요. 맞아요. 결국 옛날에는 경찰에서 조사했는 것은 증거 부동의 하면은 사실상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는 반면에 검찰에서 조사했는 것은 그래도 검사가 주워 박으면서 우리가 무슨 진실의 문으로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거는 아니란 사회적 신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불러서 조사했는 증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나 경찰 조사나 다 그냥 개나 줘버려 하면서 증거 부동의 하면은 결국 검찰에서 불러서 조사했던 맞습니다. 사람들 법원에 다 불러가지고 100% 다 증거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증인이 50명, 100명, 150명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있어요. 살인 사건이 차라리 목격자가 1명이면은 빨리 끝나고 그러니까 목격자가 100명이면은 굉장히 오래 걸린다. 하다가 1심 6개월 지나면 풀어줘야 돼. 오히려 더 확실한 사건을 더 오래 가게 만드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지금 문재인 검수완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검찰에 있는 수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고 해가지고 저는 맞땡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마약이라고 그러면은 좀 이제 금지로 돼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맞땡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범죄가 6배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맞아요. 검찰의 마약 수사를 없애버리니까 이게 마약 지킴이를 수문장을 없애버리니까 대한민국이 마약 천국이 돼버렸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원래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마약 청정국이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마약 지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소지품을 예. 마약 싹 검사하고 이제 이런 예. 상태가 됐는데 이게 지금 6배가 증가했는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네네. 이게 이제 해마다 지금 줄고 있습니다. 어허. 다시 좀 수사 기능을 회복시키면서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랬던 거고요. 추미애가 그 대검 마약부를 없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마약바를. 도대체 제정신이에요, 이게. 예, 게다가 지금 국정원이 네. 이번에 이제 뭐냐면 그 블랙 요원들 예. 좀 명단 다 나간 거 예. 이제 그거를 유출하고 그다음에 국가기밀 유출한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오히려 군에서는 몰랐어요. 유출된지도. 그런데 이거를 찾은 데가 어디냐면 국정원이에요. 국정원이에요. 그래서 쉽게 거꾸로 말하면. 국정원이 이걸 통보를 해줬는데 예. 지금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게 뭐냐면 국정원에 수사권도 없애고 수사권을 지난 문재인 때 없애버렸어. 게다가 조사권까지 없애버린다는 거잖아. 그러면 국정원은 눈 감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냐면 자 복싱하러 올림픽 갔는데 예. 자 우리는 눈 감고 팔 감고 복싱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쳐봐 한 대 맞으면 뻥 그냥 KO야. 게다가 눈도 감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지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를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 이게. 예, 우리나라를 그렇게 마비시키는 게 지금 저들이 하는 짓이고 실제로 뭐냐면 저들이 옛날에 맨날 빨갱이들 그다음에 북한이 요구한 게 뭐였습니까? 국가보안법 철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아예 실현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 예? 국정원 철폐를 시킨 겁니다. 지금. 아. 예, 국정원을 명목만 남겨놓고 이놈의 실제로 시키니까. 아예 기능을 못하게 마비시켜놓고 예. 검찰도 뭐냐면은 이게 검찰이라는 게 기능이 자 미국 같은 경우는 FBI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이렇게 경찰도 여러 군데 나눠 있잖아요. 그렇죠. 연방 경찰이 있고, 그다음에 주 경찰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방 경찰이 있고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 경찰이 하나 조직밖에 안 돼 있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FBI 기능하는 경찰도 없어요. 예. 그런데 불구하고 수사 이런 모든 권한을 경찰에다 넘기면 공룡 경찰이 경찰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공 영향이. 저 아는 경찰이 전화가 왔어요. 네. 아는 후배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그 웬일이야? 그랬더니 형님 저 사고 났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더라고. 야 경찰이 왜 물어봐? 그랬더니 저 외사과나 뭐 이런 쪽만 있어갖고 잘 모른다는 거야. 형님 잘 모르세요? 그러더라고. 보험회사 전화해서 하면 다 해줘. 찾아가는 서비스. 네.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요. 경찰도 자기 아는 부분은 알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리고 옛날에는 문재인 때부터 없앤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이제 법을 시험 봤거든요. 네네. 경찰 뽑을 때. 네네. 법이 있는데 문재인 때 그것도 없애버렸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순경 시험 할 때에 형법은 봅니다. 그런데 형법이란 그 뭐 절도 뭐 옛날에는 경찰이 조선시대는 포도청이잖아요. 도둑놈 잡는 거. 그것도 안 봐요 요즘에. 형법은 봅니다. 그런데 안 보는 게 뭐냐면 선택 과목이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소송법이 모르면은 형법이 적법 절차 위반을 해가지고 증거가 없어서 뻔히 보고도 처벌을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이없는 사회 안전망, 범죄로부터 국가를 지키고 북한인을 비롯한 외세로부터 대한민국의 영토와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그런 안전판을 다 싸그리 없애버리고 했던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래놓고는 평화는 북한의 똥돼지 선의를 믿는다? 그걸 확신한다? 무슨 개소리야? 지금 경찰이 변호사들 가잖아요. 네. 변호사들한테 붙잡고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조사받을 뭐 이런 거 하면은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경찰한테 이제 뭐냐면 그때 이제 그거를 시험을 다 없애면서 시험 없애면서 들어와서 배우면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준비된 사람을 뽑는 것과 들어와서 배우면 된다. 그럼 못 배우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수사를 맡겨서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수십 년에 걸쳐 갖고 준비돼 가지고 이게 뭐라면 기능을 갖다가 뭐 바꾼다든지 이런 모르는데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수사권만 막 주면 막 깨끗해지고
그렇습니까? 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지금 보면은 문종예님, 저는 사실 의혹이 있어요. 이북의 마약이 1등급인데 그 마약 가져하니 그런 법이 있으면 안 되죠. 없애는 게 당연한 거죠. 그들에게는. 참, 맞습니다. 북한이 지금. 대북 경제 유엔 제재 이런 걸 해가지고 정상적인 무역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이 해킹을 통해 가지고 어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그 가상 자산들을 빼온다라는 그 의혹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지금까지 빼돌린 가상화폐가 2조 5천억이 넘는다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뭐합니까? 그것도 아니니까 그냥 돈을 만들어 슈퍼노트라고 해서 100달러짜리 딱 보면 똑같아 보이는 미국 달러를 북한에서 만들고, 더불어서 마약까지 지금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로 공급한다는 거잖아요. 정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rogue country. 한마디로 깡패 국가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냐면요. 동방명주가 예전에 나왔잖아요. 예, 비밀 경찰 해가지고. 잠실 앞에 있는 예. 그 중국 식당 앞에서 예. 이게 중국 비밀 경찰 조직이 아니냐? 예, 그랬는데 그게 있었는데 그 동방명주에 많이 갔던 게 이재명의 측근인 박병국이라고 있습니다. 예. 경찰대학교 1기. 아하. 그 박병국이가 거기 자주 찾았던 데가 동방명주인데 요즘에 동방명주가 또다시 나오고 있는데 어디 나오냐면 아프리카 TV 별풍선 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하. 막 2억씩 3억씩 쏴준 사람들이 있는데 아하.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알고 봤더니 예. 외국에서 불법 도박하던 것, 아하. 나 아니면은 불법 자금을 만들었던 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금 세탁을 하는데 별풍선을 이용하는구나. 이용도 했는데, 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찌양 사건 나오면서 아하, 이게 조금 나온 거예요. 아하. 찌양이나 이쪽에 그 소속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법인 만들고, 그다음에 사업 늘리고 예. 이런 거에 이제 그걸 따져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거야. 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저 볼 때는 조사 한번 다 들어가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크리에이터들 이용해가지고도 세탁을 하거나 아하, 예. 아니면 그러니까 돈을 몰래 주는 것 같이 해놓고는 뒷돈 주는 식으로 이런 이게 식으로 아니면 거예요? 뭐냐면 이제 상품 같은 거 팔잖아요.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예전에 그 이준석이라고 그때 그 성남 마피아파 예. 있었죠. 예. 그 사람도 이제 뭐냐면 그 화웨이를 화웨이 맞다. 화웨이 총판을 맞아요. 맺었잖아요. 예, 맞아요. 중국 총판, 중국 예. 전자제품 한국 총판.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필리핀이나 태국에서 어허. 중국에다 자금을 써가지고 자금 대금을 주고 한국에서는 굉장히 조금만 예. 돈을 들여서 그 제품을 사오는 척을 하고 한국에서 하는 것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자금 세탁인데 지금 그 동방명주가 그런 것도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자금 세탁을 네. 맡아준다는 의혹이 야, 지금 중국 생기는 정부에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동방명주가 등장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박병국 때 동방명주가 등장했었는데 그다음에 비밀경찰서로 동방명주가 등장했는데 단순히 그런 일이 아니라 얘들하고도 연결된 게 동방명주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게다가 있나요? 지금 뭐냐면 예. 이게 우리나라 돈 같은 경우는 예. 1억 저기 뭐야 1,000만 원 이상 못 갖고 나가잖아요. 예. 돈은 화폐는 못 갖고 나가는데 네네. 지역 화폐 있잖아요. 예. 그거는 1조도 갖고 나갈 수 있어요. 음흠. 만약에 된다면. 예. 아. 그러면 그거로 얼마든지 음흠. 그거는 그 지역 화폐 있잖아요. 그거. 네네. 그거는 얼마를 갖고 나가도 알 수가 없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야. 이 세탁용으로 이게 쓰일 수도 있다. 음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돈 세탁해가지고 북한에 몰아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 실제로 지금 중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하 자금을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이 훤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실제로 우리가 멀리 갈 거 없잖아요. 예. 멀리 갈 거 없잖아요. 이재명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0억 가량 되는 돈을 북한 똥돼지한테 갖다 줬다는 걸로 해서 지금 이화영이 유죄 판결 받았던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건 제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중국에 꼼짝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허, 왜 그렇죠? 그러냐면 자, 그러니까 이런 지하 자금을 이 비밀 경찰들이 오히려 운영을 하면서 지하 자금 세탁을 해주면서 그 지하 자금 세탁을 누가 해주냐? 어떻게 보면 비밀 경찰들이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이거와 연관된 사람들을
다 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 하나 터뜨리면 예. 그 정치인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뒤봐주던 사람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중국이 환하게 보고 있다.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찔르면 예. 가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명도 오죽하면 가가지고 일개 국장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중국에 대한 4대로만 우리가 봤는데 단순히 그 4대만가 넘어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예. 이재명이 전 중국 대사 싱하이밍의 예. 그 공무원 어떤 직급으로 하면 국장이란 거죠. 예. 거기에 가가지고 조아리고 쉐쉐 하면서 그 앞에서 얘기하는 거 듣고 가만히 앉아서 생방송이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왜 일개 국장밖에 안 되는데 거대 180석 야당 당 대표가 네네. 가갖고 상석에 앉아 있는 싱하이밍 옆에서 비유 맞추고 있었을까? 예.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 일이었다는 게 네. 이게 단순히 그냥 가갖고 우호적으로 그냥 간 게 아니고 선거 그냥 중국 도움 받으려고 갔나? 이 정도가 아니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강력히 추정한다. 뭐 이런 그 아니면 의견이시네요. 동방명주가 왜냐면 나왔으니까. 어허. 그래 내가 이게 동방명주 중국 대사관 예. 그리고 이재명의 어떤 그 경찰 출신 책사 이런 거에 연결고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왜냐하면 지역화폐 지금 이 불경기 지금 물가를 못 잡고 있는데 여기다가 네네. 왜 13조를 예? 그러면 수수료만 얼마냐면 1350억 정도 된다고 1400억이에요. 예. 1400억 정도의 수수료를 또 내야 되는데 아하. 수수료만 그렇게 나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수수료만 나갑니까? 그리고 그 돈이 이게 뭐냐면 깡도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지역 상품권 만들려고 하면 플라스틱 카드로 만들어도 돈 들고 그걸 하면은 우리가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 상품권도 말은 10만 원짜리지만 명동 사채시장에 가면은 9만 5천 원 어떤 거는 9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깡 되잖아요. 그 차익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렇습니다. 또 아까 그 우리 비발디 썸썸님 예. 일본 난카이 지진에 대해서는 그 언론들이 대서특필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중국과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재명과 관련되는 것은 제대로 보도도 안 하는 이런 모습 이게 정상이냐? 라고 질타하신 모습 정말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감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 청포도님도 국회의원 여야 200여 명이 중국과 연계되어 있어요. 쉐쉐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물론 검증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중국의 자금력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 적지 않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닌가 싶네요. 야,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거 아까 지금 그 위증 얘기를 그 했었는데요. 지금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문재인 이후에 그 검수완박한 다음에 법원에서 선수하고 위증하는 사건이 폭증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그 기사를 받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그 우리 유보무장님이 김영희한테 어떻게 보면 정치자금 내지는 돈을 줬다라는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위증했는 혐의로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2명이 구속되고 1명이 불구속 기소된 거 아닙니까? 3명이 이제 처벌받게 됐습니다. 예. 그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김용이 검찰이 특정한 날 자기가 거기 안에 있었다는 걸 갖다가 반박하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떳떳하면 그렇죠. 자기가 주장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저기 옷 입고 간 것도 그러니까 얘들이 이걸 이야기하면 좀 긴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김용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당 당내에서 뭐냐면 그거를 하나 만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민주연구원 원장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김용재 지키기 겸 이재명 지키기 그거 이제 단체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언론인도 포함되어 있고 변호사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이제 주로 했던 게 뭐냐면 자
이제 김용을 사건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예. 해보니까 정민용이 김용을 봤는데 그날 사파리를 입고 있었다. 그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당일날 사파리를 안 입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봐도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있는 거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파리를 안 입었어야 돼. 예. 그래가지고 법정에 나온 사람이 예. 내가 그날 김용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네. 제가 구글 갤린더에 예, 예. 있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판사님이 그 구글 갤린더 제출하라 그랬어요. 제출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구글 갤린더를 안 내. 안 내. 안 내가지고 안 내고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판사님이 직권으로 그렇죠. 압수수색을 발부를 했어요. 그렇죠. 보통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법원이 발부를 하는데 재판을 진행하다 보니까 재판장님이 이거 좀 이상하네 하면서 직권으로 지금 왜냐면 내라는데 안 내니까. 예. 판사님이 내라 그랬거든요. 예. 근데 안 내. 그러고 난 다음에 했더니 뭐냐면 그 구글 갤린더 있던 핸드폰 어디 갔냐 그랬더니 예. 그 압수수색 가서 했더니 잊어먹었대. 그 중요한 거를.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거를 며칠 왜 전에 없애? 증거 자료로 냈는데 예. 캡처한 거를 내놓고 며칠 있다가 갔더니 잊어먹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야. 그래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이 사람이 그때 이제 영장이 발부되니까 예. 자백을 했어요. 자백을 했네. 예, 뭐냐면 이 조작단이 그 단체에서 자기한테 부탁해가지고 그날 같이 있었던 걸 해줬는데 이날 증언한 내용에 또 뭐가 있냐? 어허. 이 변호사가 물어봐요. 네. 이 가짜 증인한테 어허. 아 그때 김용이 무슨 옷 입고 있었습니까? 어허. 다 짠 거야. 그렇지. 그 질문한 내용도 걔들이 다 갖고 있었어요. 아. 그 압수수색하면서 그게 그 다 내용이 나왔어요. 다 나왔다. 예. 미리 공모했던 내용들이 예. 다 나왔다는 다 거죠. 나왔습니다. 야. 질문할 내용까지 그냥 쫙 나오고 얘들이 만약에 잡혔을 경우 예. 이게 들통났을 경우도 네. 대비해가지고 어허. 변호사 그러니까 이 잡혀가지고 구속된 애들 있잖아요. 이게 저 종영했던 애들 네. 그 애들이 뭐냐면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위장까지 합니다. 야, 철저하네. 얘들이 그냥 철저하다고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 왜 그러면서 자기 와이프한테 그거 저기 카톡이 와. 예. 나 오늘 변호사 사무실 직원 됐다? 그러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변호사, 이제 집사람이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거는 저기 검사들 태클 방지용. 아하. 참, 진짜. 신분 세탁까지 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다, 이 인간들은. 당신이 뭔데 이 사람들한테 이런 걸 받아와? 그렇지. 검사가 이렇게 물어보면, 나 변호사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서 직원인데요? 낸 것이다. 어. 야, 진짜. 그러려고 그걸 위장까지 했던 애들이 얘들이고, 예. 그러니까 구속시켜가지고, 예. 위증교사로 해가지고 다 구속시켜버렸네. 그래서 구속된 거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 증거인멸 문제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김영희가 실형 5년 나온 거 아닙니까? 실형 5년. 그러니까 그런데 그 실형 5년 나왔는데 그 김용은 떳떳하고 믿어주고 유동규는 부패한 놈이고 네. 왜 이렇게 이재명 대신 속죄 대속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화영이가 이 말했죠. 국회의원들이 오니까 당신들 나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내가 대속해줬잖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뭐 이런 거. 내가 대속해줬잖아. 네. 대속이란 말이면 자기가 죄를 뒤집어서 줬다. 그렇죠. 대신에 그러잖아. 죄를 그럼 누구의 죄를 뒤집어서 줬겠어요? 이재명 집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죠. 자, 이재명이라고밖에 생각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재명은 내가 대속해주는 바람에 그 자리에 있는 거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니들이 공천받아서 당선된 거야. 예. 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화영 이 두 가지 하잖아요. 그 왔는 사람한테 예. 자기 변호사 좀 챙겨줘라. 예. 그 얘기하고 자기 마누라한테는 야 내가 대속해줬으니까 내가 대신 다 짊어줬으니까 이재명이 가서 너 좀 만나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왜 이재명이 만나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만나 이러니까 싫어 이러니까 싫어 이러니까 뭐냐면 왜 이재명이 안 만나 왜 왜 이런 거 이거야. 그러니까 왜 뭐 만나기 어려워 이재명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말고 비공식적으로 만나라 이런 그렇죠. 소리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공식적으로 만나지 말고 비공식적으로 만나면 되잖아. 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그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럼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예. 그리고 이재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투사 이화영 동지가 지금 검찰에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좀 밀어주자고 예. 모금을 좀 해주자고 그러잖아요.
정말 엄청납니다. 공범한테 예. 자기가 직접은 안 주고 예. 여러분 모금해 줍시다. 그것도 네네. 돈 주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매수 아닙니까? 그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화영 관련되는 사건, 또 그리고 이재명이 관련되는 사건, 김영과 관련되는 사건의 아주 일관된 특징은 관련된 참고인들, 증인들이 상당수 위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들켜가지고 깜빵 가는 케이스가 수두룩 빽빽하다는 거 아닙니까? 왜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네.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김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날 사파리를 입고 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 남색 사파리라고 그랬어요. 그것까지 특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법정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양복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뭡니까? 그랬더니 약간 검은색 계열의 아하. 양복 입고 왔습니다. 아하.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자, 그 옷을 입고 온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하. 그날 그러면은 만약에 김용이 왔다 하더라도 양복을 입고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정민영이가 본 거는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 집에서 장롱에서 남색 사파리가 나왔어. 물적 증거로 정민영의 증언의 신빙성이 확보된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정민영이가 남의 집에 있는 장롱 안에 있는 어떻게 사파리를 알아?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알아? 남색 네. 사파리를. 네. 예? 야, 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도 누명 썼다는 게 이재명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검사가 회유했다는 등 예. 아니 그러니까 유동규는 사실을 말하니까 네. 범죄자고 김용은 그런 증거까지 다 드러났는데 누명을 쓰고 있다가 네네. 지금 이재명이 놀립니다, 여러분. 정말 네. 앞뒤 말이 안 됩니다. 자, 말이 안 되는 인간들하고 뭘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법원밖에 없습니다. 사실 신속한 정확한 재판 필요한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그 위증 사범이 굉장히 급증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대검에 따르면은 2022년 상반기에 196명이던 위증 사범이 올해 상반기에는 300명으로 5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증 교사범, 야, 좀 잘 말해줘라고 해서 걸렸는 인간들이 2022년 상반기에는 33명이었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55명으로 67%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 55명 중에는 대장동 그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결국 왜 이렇게 됐게요? 검수완박 때문입니다. 왜냐? 옛날에는 경찰 조서에서는 자백했다가 검찰에서는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 자백했다가도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 증거가 대학 그 법원으로 가면은 부인한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자백을 뒤집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검수완박 통해 가지고 검찰에서 했던 자백도 나 부동의 해버리면은 법원에서 일일이 다 불어가지고 검사가 유죄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봐라, 내가 부인하면은 부인했는데 그때 검찰에 나왔던 그 사람들이 법원에는 안 나와가지고 입증 안 해주면 난 무죄네. 요런 헛된 허황된 기대를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법원에 와가지고 다 모르세요. 나 그거 모르는데요. 내가 그거 검사가 회유해가지고 했는데요. 라고 해버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야 위증해줘. 그러니까 검수완박하면서 피의자 신문조서,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정을 해버리니까 이제는 일말의 기대를 걸고 법원에서 다 헛소리하고 다 위증 교사시켜버린 거예요. 예.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예, 형사사법 시스템을 본질적으로 뒤흔드는 것이 이 지금 그 민주당이 해놓는 해악 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직접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저 겪고 있습니다. 예, 와. 겪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요즘에 변호사들이요, 예. 검사처럼 신문해요. 예. 그러니까. 예, 사실을 말하고 그러니까 범죄인한테 좀 나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실을 말하면 오히려 검사보다 더 있잖아요. 예. 닥달을 해요. 예. 그러면서 이게 게다가 웃긴 게 뭐냐면 예. 검사한테는 뭐냐면은 뭐를 못하게 해? 예, 유도신문 못하게. 유도신문 못하게 해요. 예. 유도신문 못하게 딱 하면서 예. 변호사들은요, 우리는 유도신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 반대신문에서는 유도신문 할 수 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반대신문은 유도신문도 된다고. 예. 그러니까 오히려 범죄자들이 더 좋게 예. 지금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이 민주당이 해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 4월 10일 그런 재판에서 네. 이게 뭐 판사님이 판단한 건데 네네. 그런 재판하에서 판단한 재판인데도 판사 욕하고 검사 욕하는 게 이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배현철님 검수완박을 검수원복으로라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이 평생 살면서 검찰 갈 일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검사를 악마화하고 검찰의 권한을 박탈시키는 것은 결국 그로 인한 혜택은 범털들, 재벌들, 힘 있는 정치인들 보는 거 아닙니까? 딱 보는 것이 지금 이재명 일당 아닙니까? 네. 정말 청포르님, 예. 유동규님 성악 목소리 정말 감동적이고 웅장합니다. 광화문 태극기에서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공연 잘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 돼 있고요. 유유님 멸콩 프로에 들어오기가 어렵네요. 말씀 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유재성님 우리 멸콩 방송 볼 때마다 속이 뻥 뚫립니다.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지금 28만 6천 29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유종님 또 HS님, 문종래님을 비롯해서 코히바님 많이 지금 들어오고 계시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우리 멜콩TV 30만 가자 하려고 하면은 오늘이라도 옆에 계시는 분들 가족분들에게 우리 멜콩TV 건강에 좋은 멜콩TV 우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습니다. 제우스님 30만 고고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또 김무웅님 이재명이가 공짜 연애 특강이나 초대해서 한번 해주세요. 네. 정말 우리 그 위트가 넘치시는 김무웅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청포르님 또 유동규 본부장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하이파이브 주셨습니다. 네. 벌써 10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우리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이재명 공수장이 악마의 편집이다라고 하면서 이재명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해 있는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거 참 너무 황당한 짓 아닙니까? 범죄자가 기소당했다고 해가지고 검찰을 고소하는 그러니까 이런 코미디가 도대체 백주대낮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공소장 마음에 안 든다고. 예. 공소장 마음에 안 든다고 고소를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그 민주당 판사 출신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국회의원이 검사를 탄핵하면서 제가 말이 안 나오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재명 대표님을 괴롭힌 죄 이걸로 해서 검사를 탄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유동규 TV에서 뭘 방송했냐면 네. 개딸 한 달 살아보기 한 기자가 네. 그 개딸들이 그 제명이네 마을 네.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가입해 가지고 네. 어떤 방식으로 이게 시스템이 되는지 어허. 그거를 한 달 살아보기 한 기자가 그 후기를 오호. 쓴 게 있어요. 오호. 재밌다.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방송 한번 했거든요. 어허. 그거를 한번 보시면 네네. 개들 딴에는 그걸로 고소할 수 있겠다. 어허. 개들 정신 상태로는 여러분 일반적 정신 상태로는 아닙니다 완전히. 예. 딴 세상이다 딴 세상. 어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 이렇게 뭐 악마의 편집이네 이런 어이없는 댕댕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예. 한마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부지사로서 전결했는 것을 어떻게 이재명이가 했는 것으로 해가지고 기소할 수 있느냐 하는데 이거는 법률상 위임의 법리에 이응도 모르는 소리인 것이죠. 예. 대리인이 한 것은 본인한테 법률적 효과가 다 귀속되는 겁니다. 예. 부지사가 전결이라고 하지만 그 권한은 원래는 이재명이 권한인 거예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밑에 위임을 해놓는 것이지 그에 대한 책임이 그러면은 이재명이한테 없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사건을 결재하고 했다고 해서 이재명이한테 보고가 안 됐다고 보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했다? 지금 민주당 이제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가 이제 소설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모든 범죄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 재판받는 게 거기에다가 전부 다 자기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한 거짓 시나리오를 써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검사가
기소를 하면 네. 팩트에 입각해서 기소를 하면 예, 예. 그거 가지고 맨날 소설의 창작력이 부족합니다. 네. 이거 맨날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설을 대가니까 예, 예. 남의 그 기소도 소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11명이다 보니까. 예, 11명의 사람인데. 모든 게 숨 쉬는 것 외에는 다 뭐 거짓이란 그런 의혹까지 누군 그렇죠. 제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네. 예? 어디 가서 또 헛소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돌아서면 드러나고 예. 이런데 불구하고 이거 이재명은 남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거기에 거기에 나오잖아 돌풍. 예, 예. 돌풍에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이재명을 예. 뭐냐면 나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가 이렇게 무슨 범죄를 기소됐어. 그럼 그 범죄에 대해서 항변하고 사실은 이렇지 않습니다라고 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살입니다 한마디로 끝낸다는 거지. 아, 왜? 그게 쉽다는 거예요. 예, 예. 설득하기가. 예. 참. 돌풍에 나옵니다. 그 대사에. 참, 그렇습니다. 그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사법적 영역을 어디로 가냐면 정치 영역으로 끌고 가려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뭐 지난 일요일 8월 11일 날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이제 대단히 네.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번 사격에서 엄청난 수확을 얻었지 않습니까? 사격 10m에서 정말 그 금메달 따는 등 정말 좋은 성적을 얻으니까 이재명이를 그 사격하는 권총 들고 있는 모습을 해가지고 예. 그거를 패러디 해가지고 올렸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예. 안남시의 안남시 시장이 조폭과 연루해서 이게 엄청난 일을 꾸미는 영화 아수라. 예. 거기에 보면은 안남시장. 예. 총 쏘는 거 나오잖아요. 예, 거기에 우리 그리고 아수라를 완성했다니까. 황정민 씨가 총 쏘고 있는 모습하고 겹치는 이런 모습을 하면서 좀 오싹했던 모습이 있어요. 더 재밌는 게 뭐냐면 황정민이가 총을 잘 못 쏴요. 거기 영화를 보면은 네,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아.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안 맞아? 이러면 예. 나 앞에 나가고 빵빵빵빵 예. 앞에 나가고. 예. 그리고 예. 그분도 군대도 안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예. 안면이식장애가 있고. 예, 예.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군대도 안 갔다 왔어요. 예. 그러니까 총 잘 쏠 리가 없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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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총 잘 쏘요. 제가 제가 지금 평생 이명 가지고 살거든요. 예. 총 잘 쏜다고 많이 쏘게 해가지고 예. 그때는 이어플러그도 없고 예. 그냥 빵 쏘면 옆에서 터지고 아이고 진짜 지금 저도 지금 이명 때문에 지금 평생 예. 고생하고 있는데 참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영화를 만드는 분들이 무슨 뭐 짝도 도령도 아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영화를 만드나 이런 생각도 예. 들더라고요. 예. 거꾸로 아수라 보고 지가 흉내 냈나? 아수라를 완성해줬습니다. 아수라를 정말 네. 완성하는 그런 모습 참 그렇네요. 참 우리 둥지 색스폰님 참 새로 오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이런 인간들이 대권까지 이게 가는지에 대해서 참 어이가 없다. 만약에 이런 인간들이 아니었으면은 대한민국이 일본을 벌써 앞섰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있네요. 김광덕님. 사격 선수분들은 이재명 댕댕이한테 사격인을 모욕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라 라는 말씀 드렸는데 가슴이 확 와닿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벌써 10시 6분, 7분을 이제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오늘 언제나 우리 화요일 열정의 남자 우리 화요일의 남자 유동규 본부장님과 얘기하다 보면은 1시간이 너무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사실 더 하고 싶습니다만 저는 다가오는 8월 15일 날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 유바로티의 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목청을 지금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정말 또 처음 시작할 때 좀 목이 잠겼는데 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니까 이 프로 선수로서의 이 유동규 본부장님의 목소리 빵빵 터지는 것 봤습니다. 오늘 속 시원하셨죠? 저는 유동규 마음에 하트 사격을 합니다. 코이바님 빵빵 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코이바님을 비롯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멸콩TV 청취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리고 또 우리 8월 15일 또 본인의 그 포부와 또 요청 사항도 좀 말씀해 주세요. 포부 뭐 이런 건 없고요.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유경수 여사님 서거 50주기를
같은 추모하는 마음, 그리고 기리는 마음, 그리고 좀 그런 어떤 의미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을. 그래서 이 좌파들이 보면은 뭐 이런 것들 막 노제니 뭐니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우리 우파들에서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 좌우도 아니고 그냥 방관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이렇게 범죄자가 범죄를 하고 있는데 거기 서가지고 에이 나쁜 놈 이러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나쁜 놈입니다. 예, 나가가지고 말려야죠. 행동을 해야 된다. 그 우파들이 좀 이제 모이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이런 걸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날 뜨거운 열기 속에서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행사가 됐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언론에 좀 나오고 예, 이러면서 유경수 여사님의 성함이 한 번 더라도 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온몸에 있는 에너지를 쏟아서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머리도 바르고 꼬리까지 바르다는 두정미정님, 우리 그 멸콩TV가 정말 바른 방송 해주시고 있다라는 말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유유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파 일하느라 땀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강철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파는 자기 책임 하에서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한다 이런 생각으로 가고 있는데 좌파들은 어떻게 뺏어먹을지 모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질타를 주셨는 것 같은데요. 우리 김광련님,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 관람하러 갑니다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8월 15일 우리 그 아싸 호랑나비 우리 제작자께서 지금 만드신 그 영화 오전에 보시고 오후 4시 오후 3시 반까지 와주신다고 하면은 준비하는 것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 저희 그 8월 15일 날 유바로티 정말 유동규 본부장님의 목소리와 함께 우리 멸콩 히어로즈들이 벌이는 이 토크의 향연 즐기면은 8월 15일 정말 뜻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오늘 멸콩TV 재밌게 보셨습니까?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더 스마트하다. 더 스마트하게 드리는 우리 멸콩TV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또 수요일입니다. 또 내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영풍 기자님이 또 하루 진행을 하시니까요. 내일 아침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오늘 저녁 8시에는 또 우리 멸콩TV의 또 다른 멸콩TV 히어로즈 분들의 팀의 또 좋은 방송이 있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항상 저희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거 있죠. 멸콩TV 히어로즈 3종 세트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또 김지용님 또 멋진 또 슈퍼챗 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빵빵 화이팅. 이동기님 어디 아프신가요? 아픈 게 아니고 너무 열심히 우리 콘서트를 위해서 준비하시다가 목이 조금 목소리가 살짝 쉬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조금 컨디션 조절하고 우리 8월 15일 오후 정말 여러분들에게 멋진 모습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해주신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